여러분, S&P 500 ETF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워런 버핏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아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S&P 500을 신앙처럼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버핏이 그 말을 한 게 2013년입니다. 13년 전이에요. 그때는 아이폰이 나온 지 6년 됐고,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카드 회사였고, AI라는 단어가 뉴스에 나오지도 않던 시절이에요. 버핏은 S&P 500을 추천한 거지 영원히 S&P 500만 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버핏 본인은요, 2024년에 애플 지분 대부분을 팔았어요. 포트폴리오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애플을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렸습니다. 버핏의 진짜 메시지는 S&P 500을 사라가 아니라 수수료 비싼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지 말고 저렴한 인덱스 펀드로 시장 평균을 이겨라 였어요. 그 시대의 가장 좋은 인덱스가 S&P 500이었던 거죠. 근데 2026년, 지금은요? AI가 경제의 기반 인프라가 된 시대입니다.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엔진이 바뀌었어요. 버핏의 철학을 따르되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 업데이트된 답이 나스닥 100이에요. S&P 500이 올해 들어 약 4% 하락한 동안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JEPQ는 오히려 소폭 플러스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50대 투자자일수록 나스닥 100을 봐야 하는지, QQQ와 JEPQ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QQQ 안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 5선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2026년 경제 환경부터 짚겠습니다. AI는 이제 기술 섹터가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예요. 100년 전에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했죠. 지금은 AI 연산력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검색, 메일, 쇼핑, 공장의 가동 시스템까지 이들의 클라우드와 알고리즘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들어있는 나스닥 100은 더 이상 변동성 높은 성장주 모임이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의 전기회사, 수도회사입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한다는 건 전 세계가 멈추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핵심 사용료를 걷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아요. S&P 500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라면 나스닥 100은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에 투자하는 겁니다. S&P 500에는 에너지, 기초소재, 변화에 뒤처진 전통 기업들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 기업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50대인데 이제 안정적으로 예금이나 배당형으로 가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0대의 투자 기간이 정말 10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 기대 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60세에 은퇴하더라도 최소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은 계속 불어나야 해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자산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의 60대, 70대에도 물가 상승을 이기는 자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스닥은 하루에도 2에서 3%씩 왔다 갔다 하는데 50대인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변동성은 무섭죠. 하지만 진짜 위험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내 자산이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이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지키는 것은 곧 자산을 잃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로 나스닥의 강점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S&P 500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기계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 보유량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GDP를 넘어섭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점유율이 95%를 돌파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독점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 기준으로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손실을 볼 확률이 약 8%포인트 낮았습니다. 폭락이 오더라도 회복력과 성장 곡선이 높기 때문에 긴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QQQ를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를 좀 더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느냐? 첫째, AI 인프라 투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글로벌 AI 관련 자본 지출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올해만 6,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미국 에너지 섹터 전체 투자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쓰고 아마존 AWS에 올리는 거예요. 전부 나스닥 100 기업들입니다. QQQ를 사면 이 AI 인프라 사이클의 수혜를 통째로 받는 겁니다. 둘째, 수익이 실체로 바뀌고 있어요. 2024-2025년이 AI에 돈을 쏟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AI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기업 구독에 본격 반영되고 있고 메타는 AI로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있어요. 아마존 AWS의 AI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 중입니다. 2024년에는 AI가 정말 돈이 되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2026년에는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월가 전망이 일관되게 긍정적이에요. 모건 스탠리는 나스닥 100 기반 S&P 환산 목표치로 14% 상승을 예상하고 도이체방크는 17% 상승을 봅니다. 골드만삭스는 AI 투자 흐름이 2026년에도 지속된다고 보고요. 모틀리 풀의 2026년 AI 투자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올해 AI 주식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답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란 전쟁, 유가, 금리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QQQQ의 5년 누적 수익률이 113%예요. 대형 성장 펀드 중 상위 1%입니다. 이 트렌드가 이란 전쟁 때문에 꺾이느냐? 아니요. 전쟁이 끝나면 AI 인프라 투자는 다시 가속됩니다.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진입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주린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 QQQ와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JEPQ.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QQQ부터. 이건 아주 단순해요.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바구니에 담아놓은 겁니다. 주가가 10% 오르면 내 돈도 10% 오르고 10% 빠지면 10% 빠져요. 군더더기 없이 나스닥 100의 성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1999년에 출시됐고 운용 규모가 4,030억 달러.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ETF입니다. 보수가 0.18%로 아주 저렴해요.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연 0.46% 정도. JEPQ는 좀 다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걸 따서 먹거나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한테 사과를 살 권리를 팔아줘. 대신 매달 현금을 줄게. 근데 사과가 엄청 비싸질 때는 내가 가져갈 거야. 이게 커버드 콜의 본질이에요. 사과가 조금 오르는 건 내가 먹고 대폭 등의 수익은 포기하는 대신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JEPQ는 나스닥 100 기업들을 약 85% 담고 있어요. QQQ랑 거의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콜 옵션이라는 걸 팝니다. 이 옵션을 팔면 프리미엄이라는 현금이 매달 들어와요. 이걸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현재 JEPQ의 연간 배당 수익률이 약 11%예요.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년에 약 11만 원이 매달 나눠서 들어오는 거예요. QQQ는 배당이 0.46%밖에 안 되니까 거의 0원에 가깝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커 보이시죠? 근데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자,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JEPQ가 이깁니다. 2022년에 나스닥이 33% 폭락했을 때 QQQ도 33% 빠졌어요. 근데 JEPQ는 약 15%만 빠졌습니다. 반도 안 빠진 거예요. 왜냐면 매달 들어오는 옵션 프리미엄이 쿠션 역할을 해주거든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배당은 계속 들어오니까 실질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 2026년도 마찬가지예요. QQQ가 약 마이너스 1.8%인데 JEPQ는 플러스 0.75%입니다. 전쟁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데 JEPQ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걸 안 알려주는 사람이 많아요. 2023년 AI 랠리 때 QQQ가 38% 올랐습니다. JEPQ는요, 절반도 못 따라갔어요. 왜냐면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올라가면 그 상승분을 옵션 매수자한테 넘겨줘야 하거든요. 상승에 천장이 있는 거예요. 과수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과가 갑자기 금값이 됐어요. 근데 이미 살 권리를 팔아버렸으니까 비싼 사과를 헐값에 넘겨줘야 합니다. 대폭등 때는 정말 배 아파요.
하나 더 중요한 거, 세금이에요. QQQ는 주식을 안 팔면 세금이 안 나와요.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죠. 근데 JEPQ의 배당은 대부분 경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37%까지 세금이 붙어요. 한국 투자자분들도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하고요. 표면적으로 11% 배당이지만 세후로 따지면 실질 수익은 7에서 8%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11% 배당이니까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커버드 콜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처럼 빅스가 25를 넘어가는 불안한 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져요. 시장이 불안할수록 옵션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JEPQ의 배당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보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배당이 더 나와요. 역설적이죠? 정리하면 QQQ와 JEPQ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QQQQ의 장점. 첫째, 나스닥이 오를 때 100% 그대로 갔습니다. 상승에 제한이 없어요. 둘째, 세금 효율이 좋아요. 안 팔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장기 보유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셋째, 보수가 0.18%로 극히 저렴해요. JEPQ의 장점. 첫째, 매달 배당이 들어옵니다. 현재 연 11%. 월급처럼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하락장에서 절반만 맞습니다. 2022년에 QQQ가 마이너스 33%일 때 JEPQ는 마이너스 15%였어요. 셋째, 빅스가 높을수록 배당이 늘어나요. 지금처럼 불안한 장이 오히려 JEPQ한테는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QQQ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JEPQ는 현재를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교를 해드릴게요.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숫자로 보시면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QQQ부터. QQQ의 실제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8.6%입니다. 2016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배당 재투자 포함 실제 데이터예요.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이 10년 후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QQQ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14%예요. 1,000만 원이 20년 후 약 1억 4천만 원, 30년이면요? 약 5억 원이 넘습니다. JEPQ는 어떨까요? 2022년에 출시돼서 아직 10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의 역사적 수익률로 시뮬레이션합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추정 연평균 수익률이 약 9에서 10%예요. 1,000만 원이 10년 후 약 2,400만 원, 20년 후 약 5,600만 원, 30년 후 약 1억 3천만 원. 비교해보세요. 10년 차 QQQ 5,500만 원, JEPQ 2,400만 원. 차이 2배. 20년 차 QQQ 1억 4천, JEPQ 5,600만. 차이 2.5배. 30년 차 QQQ 5억, JEPQ 1억 3천. 차이 거의 4배. 시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요. 연 18%와 연 9%의 차이가 10년에 2배, 30년에 4배가 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QQQ 보수 0.18%, JEPQ 보수 0.35%. 거의 2배예요. 0.17%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시죠? 근데 1억 원을 30년 굴리면 이 수수료 차이만으로 수천만 원이 벌어집니다. 다만 JEPQ의 진짜 가치는 수익률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매달 약 9만 원이 통장에 찍힙니다. 은퇴 후 생활비로 쓸 수 있죠. QQQ는 배당이 거의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결론? 자산을 불리는 데는 QQQ가 압도적이고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 JEPQ를 섞으세요. 60대 전까지는 QQQ 비중을 높게, 60대 이후에는 JEPQ 비중을 점점 늘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여기서 주린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QQQ 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개별 종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QQ를 사면 100개 기업을 한꺼번에 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이 있어요. 첫째, 엔비디아. QQQ 내 비중 약 8.6%로 1위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 95%, AI 인프라의 심장이에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6,500억 달러를 쏟아붓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는 데 들어갑니다. AI가 존재하는 한 이 회사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아요. 둘째,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약 5.5%. 클라우드 애저가 AI 워크로드의 핵심 플랫폼이에요. 코파일럿이 기업 구독에 본격 반영되면서 매출이 실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피스 365에 AI를 얹어서 기존 고객한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구조. 이미 깔려있는 고객 기반이 10억 명이에요.
이걸 AI로 업셀링하는 거죠. 셋째, 애플. 비중 약 7.6%. 아이폰, 맥, 에어팟. 전 세계 20억 대의 활성기기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AI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수요가 폭발해요. 서비스 매출도 분기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요. 넷째, 아마존. 비중 약 4.6%. AWS가 글로벌 클라우드 1위예요. AI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 중입니다. 거기에 이커머스와 물류까지. AI로 물류 효율을 높이면 마진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올해 자본 지출만으로 미국 에너지 섹터 전체 투자를 넘어섰습니다. 다섯째, 브로드컴. 비중 약 3.3%. 엔비디아가 GPU의 왕이라면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칩의 왕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솔루션이 필수입니다.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이 회사도 같이 커져요. QQQ를 사면 이 5종목만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70%도 메타, 테슬라, 코스트코, 펩시코 같은 기업들이에요. 개별 종목 리스크 없이 AI 시대의 핵심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거죠. 지금 QQQ가 고점 대비 약 12에서 15% 빠져 있어요. 5년 누적 수익률 113%인 ETF가 세이 중인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면 AI 인프라 투자는 다시 가속되고 지금 산 사람이 웃게 됩니다. 분할 매수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한 번에 몰빵은 안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